안녕하십니까. 역세권 연대의 이기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1월 10일 날 일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부동산 대책 속에 오피스텔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과연 투자해야 되나? 투자해도 될까? 아니면 돈이 좀 될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일시 그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든 오피스텔이든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상담을 거리끼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돈을 내는 거 아닌가? 혹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뭐 좀 기분 나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저는 봉사를 하고 도와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또 있다면 또 알아서 또 다 여러분들이 가려운 곳을 다 긁어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상담해서 재테크하는데 좀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뭐냐? 이 인터넷 네이버에 사진을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오피스, 사무실하고 호텔, 숙박.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숙박이 합쳐진 게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영어는 아니고 합성어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합성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오피스텔이다. 일하면서 일도 하고 거주도 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려면 집에서 일하는 데까지 굉장히 먼데 일도 하고 잠도 자고, 그게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두 가지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그러니까 잠만 자는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일만 하는 오피스텔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용보다는 주거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세법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사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하냐 하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또는 임차를 해가지고 전입신고하면 그건 주거용이다. 뭐 전입신고 안 하면 그냥 업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거를 실제로 하면은, 잠자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주택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러한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에 짓느냐, 위치하냐, 이걸 보니까 역세권에 있어요. 다 어디든지. 왜? 잠자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지역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의 업무지구에 많이 들어서 있다, 오피스텔은. 물론 초역세권이 대부분인데, 조금 떨어져 봐야 한 200-300m, 멀리는 오피스텔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전철 옆에, 그래서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의 편리성 때문에 오피스텔들을 많이 선호한다. 돈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8.16 부동산 공급 대책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처음에 그 부동산 한 게 270만 가구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근데 아주 발표는 좋았어요. 근데 저도 8.16 대책에 대해서 영상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말이 270만 세대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요게 작년 2022년이네 벌써. 2022년 8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23년 벌써
2024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270만 원을 지려면은 허가 내준 것도 있어야 되고 착공한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야 이게 달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죠. 또 원자재 값이 엄청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건설업체에서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대책을 내놓은 게 일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국토교통부에 2024년 1월 10일 날 발표했다고 그래서 일시 부동산 대책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 해가지고 30년 된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해서 공급을 하겠다. 270만 가구 공급해야 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270만 가구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재건축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안전진단이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안전진단 없이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거죠. 그래서 30년만 됐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은 없이 그냥 재건축 할 수 있게 하겠다. 아예 없애는 건 아니고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같이 하게. 재건축이 전제 조건이 아니고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겠다. 결국은 뭐 없이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0평방미터 미만인 소규모 신축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를 부과하는 주택 수를 치지를 않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은 아파트 숫자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도 많이 공급을 하도록 이 제도를 완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주택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이제 임대주택인데 14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공급하는데 건설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건설회사를 지원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대책이 뭐 수십 개, 50개인가 60개 되는데 그걸 다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하는 거,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을 공급한 다 공급 정책이에요. 공급. 지금 270만 호 해야 되니까.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 그러니까 다양한 소형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래서 주택수에서 60평방미터 아래만 하는 겁니다. 또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이런 것들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주택세를 제외하겠다. 그리고 2024년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도 1가구 2주택 때문에 다주택 때문에 못 사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는 경우는 결국은 수요자가 있어야 짓는 거니까 완화해 주겠다. 아주 이제 270만 가구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부 장관도 국토부 장관도 지금이 부동산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아주 좋은 시기다. 그저께 그 의료 진단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많이 이제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택 수요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수의 빼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 규제를 다 이제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규제를 풀고 건설업체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아주 스피드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건 좋은데 이게 갑자기 발표한 건 아니겠죠. 이 많은 그러한 완화 정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하겠어요. 이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그 내용들이 법률을 개정해야만이 시행되는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만 개정해서 시행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수를 제외하는 거는 시행령만 고쳐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전진단 통과 이런 거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가구수 제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가구 미만인데 이런 것들은 또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을 개정하는 게 있고 시행령만 고쳐서 바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제가 국토부에 연결을 해보니까 시행령 개정도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5월 달 정도에 돼야 시행령도 고쳐지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피스텔에 그러면 투자해도 될까요?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돈이 좀 되겠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궁금하신 거죠.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거는요, 아파트 상가 토지 중에 하나의 주택 부분의 하나인데 오피스텔이 어디에 지어지냐 하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세권에 아주 초역세권이나 역세권에 업무지구에 많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역세권, 업무지구에 많이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땅값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싼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짓는 지역보다는 땅값이 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피스텔은 지을 때부터 비싼 지역에 짓기 때문에 차익형 투자, 요거는 조금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임대 수익을 보려고 오피스텔에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은퇴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많죠. 시세 차익은 미미하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오피스텔 사는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임대 수익을 보려고 사시고 젊은 분들은 임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소형 그런 오피스텔에 젊은 분들이 임대해서 들어가는데 왜? 출퇴근하기도 쉽고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돈이 좀 작은 분들, 돈이 작은 젊은 분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해서 얻어가지고 실수요 사는 거죠. 그래서 직접 거주하면서 작은 오피스텔 한 10평이나 15평, 20평 미만 정도 작은 평형을 아주 작은 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은 임대 수익,
연세 있으신 분들 임대 수입을 보고 들어가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모르시고 돈 벌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익형 투자는 시세 차익은 얼마 안 되니까 요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투자하셔라 말씀드리고, 오피스텔 투자는 실수요 거주 목적이나 사무실용으로 쓰는 게 목적이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의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 오피스텔은 50대, 60대에서는 매입을 하고 20, 30대는 그 매입한 거를 임차해서 산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나왔는데 1년 보유하면 4.7%, 5년 보유하면 5.1%, 10년 보유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높다. 뭐 이렇게 통계를 내셨는데 뭐 이게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오피스텔 수익률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도 많지 않지만 왜 그러냐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비싸거든요. 건설업체에서 비싸게 분양합니다. 요즘 그 서울에 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하잖아요. 그 다 미분양되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비싸게 분양하거든요.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비싸게 분양해요. 오피스텔은. 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보다 더 비싼 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확실하게 아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는 요게 2월 20일자 그 서울경제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흥행보증수표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에 많이 짓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분양을 하는 게 있는데 롯데캐슬에서 아파트 분양은 작년에 이제 다 끝났고 지금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어서 제가 따왔어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면적의 전용률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전용 면적 계산은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작고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크다 그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 이를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서울이 대표적인 예죠였죠. 싸게 분양만 받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곳만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죠.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 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아요?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죠. 그 차이를 분명히 결국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오피스텔 그 지어서 분양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싸다. 면적도 더 작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상가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토지든 뭐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잘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